한 겹 한 겹 옷이 벗겨질 때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서로의 피부에 체온을 남기고 움직임 사이마다 조심스럽게 숨을 얹었다. 마찰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봄의 끝자락, 이른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들이쳤지만 창문을 가린 커튼은 여전히 묵직했다. 그 안에서 박진호는 식지 않은 커피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구점 세 곳을 운영하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이 집에는 오래된 소파, 식탁, 커튼 하나 바뀐 게 없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진호는 무언가를 새로 들이는 일을 피했다. 남는 건 허전함 뿐이라는 걸 그는 일찍 알아버렸다. 그래서일까? 진호에게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동네. 이선영은 검은색 앞치마를 개어 가방에 넣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입을 꾹 다문 얼굴이었다. 오늘은 박 사장님 댁.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집은 낯설고 조용했다. 남편을 39에 잃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20년. 세탁기 고장 나도 스스로 고치고 새벽 시장도 혼자 다녔다. 여자는 강해져야 산다. 그 말은 이제 체념처럼 굳어 있었다. 첫째는 사회초년생, 둘째는 예체능 대학생. 지금 이 시기 선영에게는 엄마 말고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진호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발소리. 그는 신문을 덮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조용한 인사가 들렸다. 이선영이었다. 어떤 날은 무심하게, 어떤 날은 지친 숨처럼 흘러나오는 그 인사.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짧은 눈인사를 하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오랜 시간 외로웠던 두 사람 사이로 낯선 따뜻함이 지나갔다. 오늘은 왜인지 말 한마디를 꺼내고 싶어졌다. 아침 드셨습니까? 그의 말에 선영이 놀란 듯 돌아봤다.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아직이요. 진호는 식탁 의자 하나를 끌며 말했다. 계란은 잘 굽습니다. 같이 드시죠. 그날 아침 기름 살짝 둘러 구운 계란 2개, 토스트 2장, 따뜻한 차 한 잔. 거기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아직 정확히 부른 적도 없었지만 오랜만에 사람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식탁 너머, 창문 너머, 늦은 봄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선영은 진호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늘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다. 진호는 오전 내내 신경이 쓰였다. 한 번은 직접 연락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불편해하시겠지 하며 말았다. 그런데도 자꾸 시계에 눈이 갔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커피를 내렸다 시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눈에 띈 건 며칠 전 선영이 정리해놓고 간 식탁 위의 작은 화분. 그녀가 없는데도 그녀가 자리를 비운 게 선명히 느껴졌다. 월요일 문이 열렸다. 익숙한 가방, 익숙한 인사.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다. 고개를 든 진호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감기 좀 걸려서요. 이틀 쉬고 낫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 밑엔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기침도 여운이 남아 있었다. 진호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몇 분 뒤 작은 접시와 함께 돌아왔다. 거기엔 감기약, 따뜻한 물, 꿀절인 생강 조각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감기, 오래가면 안 좋습니다. 집은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선영은 말없이 그걸 바라보다가 눈이 붉어졌다. 감기 걸린 거 아무도 몰랐는데요. 전 보이더군요. 진호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돌아섰고 선영은 조심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날 청소를 마치고 선영은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봤다.
진호는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예. 저 다음엔 늦게 오는 날 있으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선영은 살짝 고개 숙이며 문을 열었고 진호는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딸과 밥을 먹다 말했다. 그 집 사장님이 말이야 좀 이상해졌어. 왜 뭐라 그랬어? 아니 감기약이랑 생강을 내오더라. 딸은 피식 웃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챙겨주신 거 아니야? 그런가. 선영은 밥숟갈을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 아직도 어딘가 감기 기운이 남은 봄밤이었다. 그날 오전 진호는 잠깐 외출 중이었다. 선영은 늘 하던 대로 청소를 마친 뒤 거실 조명을 살폈다. 며칠 전부터 깜빡거리던 전구가 마침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이럴 줄 알았지. 선영은 발끝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이 집에서 이런 건 늘 자기가 해왔다. 진호는 이런 일엔 손을 대지 않았다. 아니, 대지 않으려 했다. 의자 위로 올라선 선영은 두 팔을 뻗어 전구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된 소켓이 말썽이었다. 손에 힘을 더 주는 순간 갑자기 의자가 끼익하며 흔들렸다. 아야. 순간 뭔가가 와락 끌어안는 느낌이 들었다. 두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 진호였다. 괜찮아요? 아, 네 놀랐어요. 저 그냥 전구만 좀. 진호는 꽉 안았던 팔을 서둘러 풀었다. 그의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눈빛엔 놀람과 걱정과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복잡함이 섞여 있었다. 다음부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하면 됩니다. 선영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투는 다정한 것도 무뚝뚝한 것도 아닌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울림이었다. 진호는 그날 늦게까지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그 순간을 곱씹었다. 팔 안에 들어왔던 그 작고 따뜻한 몸, 놀란 숨소리, 부드럽게 스친 머리카락 냄새. 괜한 짓이었나. 그는 괜히 한숨을 내쉬고 식탁 위 생강차 잔을 만지작거렸다. 선영 역시 그날 저녁 딸에게 말도 없이 밥을 하다 손을 대었다. 엄마, 멍 때리다 또 대었지? 오늘 좀 놀란 일이 있어서.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냥 의자 위에서 전구 갈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안아서 받쳐줬어. 딸은 오하고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선영은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 언제부터 이런 일에 가슴이 뛰었더라. 그날 이후 진호는 정구며 수도며 작은 집안일들을 먼저 살폈다. 그리고 선영은 이상하게 그 집의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5월 8일 어버이날. 마트 한쪽 구석에 놓인 카네이션 바구니 앞에서 선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몇 송이 남지 않은 조화들 사이에서 붉은 리본이 단정하게 묶인 카네이션 하나를 골랐다. 자식들에겐 매년 챙겨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어버이날은 참 오랜만이었다. 그냥 마음일 뿐이니까. 이건 몰래 두고 나와야지. 그날 오전 진호는 일찍 외출을 했다. 선영은 평소보다 집안 정리를 부지런히 마쳤다.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 식탁 옆 작은 꽃병에 조심스레 카네이션을 꽂았다. 그 아래엔 접은 쪽지 하나를 슬그머니 밀어 넣었다. 늘 묵묵히 지내시는 사장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셨을 테니까요. 마음 편히 드리는 인사예요. 선영은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문을 닫고 나왔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누구 눈치도 볼 이유가 없는데 자꾸 들킨 사람처럼 마음이 바빴다. 오후 늦게 돌아온 진호는 식탁을 보고 멈춰섰다.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글씨가 담긴 쪽지. 천천히 읽은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어버이날은 한때 딸이 만들어주던 색종이 꽃과
아내가 차려주던 조촐한 저녁상이 전부였다. 그 뒤로는 없었다. 누구도 그를 누군가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 진호는 작은 꽃병 앞에 의자 하나를 놓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도착하자 식탁 위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분홍빛 꽃이 수놓인 머리핀 하나와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덕분에 오래 잊고 있던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쯤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조용히 웃었다. 기분 좋은 창피함이 가슴 한복판에서 찡하게 퍼졌다. 그날따라 창문 너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아무 말 없던 두 사람 사이에 조금 더 넓고 깊은 자리가 생겼다. 그날따라 선영의 손에 힘이 없었다. 걸레를 짜다가 흘린 물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힘드신 것 같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아서요. 선영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바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순간 주방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렸다. 벨소리, 그리고 화면 위로 뜬 메시지 한 줄. 아들 등록금 입금됐어? 학원비도 다음 주까지야. 진호는 본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다. 선영은 황급히 휴대폰을 끄고 가방 안에 넣었다. 요즘 둘째가 예체능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학원비, 공연비, 장비값 혼자 감당하려니 좀 숨이 차요. 그 말에 진호는 오래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다. 그도 모르게 손끝이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영의 손이 딱 멈췄다. 눈이 잠깐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일한 만큼 받고 거기까지만 해요. 도움 그런 건 받아본 적도 바란 적도 없어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그녀가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일은 제가 더 시켜야겠네요. 많이 받으시게. 선영은 순간 웃고 말았다. 그 웃음엔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조금은 지친 마음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가구점 사무실에 앉아 손수 만든 원목 책상 하나를 바라봤다. 몇 달 전 만든 작품이지만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둔 채였다. 잠시 후 그는 전화를 걸었다. 거기 그 학원 예체능 장비 후원건 문의드리는데요. 익명으로 진행해도 되죠? 다음 날 선영의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아들 엄마, 이번 학원비 누가 내줬대 후원이라는데. 뭐야 이거?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날 진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혹시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진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선선했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진호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선영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요.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텅 빈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날 처음 선영은 진호에게 등을 기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어깨를 움직여 그녀의 머리를 조금 더 편히 받쳐주었다. 숨은 고요했고 마음은 복잡했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그날은 동네 장날이었다. 3일마다 열리는 작은 골목 시장엔 늙은 노점상들과 잔소리 많은 단골들이 뒤엉켜 시끌벅적했다. 선영은 모처럼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르기 전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렀다. 평소처럼 바구니를 들고 파전 부침개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파전이 맛있어 보이네요.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진호가 있었다. 모자도 안 쓰고 편한 바람막이에 운동화까지.
언제나 셔츠 단정하게 입은 모습만 보던 그였기에 선영은 순간 사적인 느낌에 숨이 턱 막혔다. 여기 어떡해? 사무실에서 바로 퇴근하다가 들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죠. 선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파전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갈랐다. 어머, 사모님이랑 나오셨나 봐요. 두 분 잘 어울리시네. 순간 둘 다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그냥 동네 아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장날의 수다스러운 눈길은 이미 두 사람을 한 쌍처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결국 둘은 한 손에 파전 봉지, 다른 손엔 떡볶이 한 컵씩 들고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괜히 같이 걷게 됐네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자연스럽네요. 말은 쿨하게 했지만 서로의 팔이 옆에서 살짝 부딪히는 그 느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손등이 닿을 듯한 거리. 둘 다 그 거리만큼의 긴장 속에 있었다. 집 앞 골목. 이제 헤어져야 할 타이밍. 그런데 진호는 말없이 걸음을 멈췄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진호의 눈빛을 보고 다시 멈췄다. 그 눈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근데 우린 지금 뭘까요? 저도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둘 다 다른 말을 덧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서던 순간 진호는 선영의 등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금이 가득 갈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장바구니도 풀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같이 걷는 게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그리고 진호도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멈추지 않는 봄비. 선영은 집안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진호의 서재 쪽 커튼을 걷고 있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낡은 사진 액자 하나. 젊은 진호와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선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섰다. 그 사람, 내 아내였어요. 진호는 서 있는 선영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말끝이 살짝 떨렸다. 벌써 15년 됐네요. 그날 이후로 난 사람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살았어요. 선영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자꾸 당신이 떠나면 허전하더라고요. 그 말에 선영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진호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피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진호의 손은 천천히 선영의 뺨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눈을 감았고 진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가볍게 맞췄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처음 닿은 입술은 어색했고 둘 다 약간 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사람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진호는 그녀를 꼭 안았다. 선영의 얼굴이 그의 어깨에 묻혔다. 이런 날 혼자 계신 거 싫었어요. 오늘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선영이 살짝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동자에 진호가 비쳤다. 그들은 말없이 침실로 향했다. 불 꺼진 방, 가로등 불빛이 창틈으로 새어들었다. 진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다. 선영은 얇은 블라우스 안에서 그의 손길이 천천히 스며드는 걸 느꼈다. 한 겹 한 겹 옷이 벗겨질 때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절제된 욕망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고 견뎌온 슬픔이었다. 진호의 손끝이 그녀의 허리선을 타고 흐를 때
선영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입술은 숨을 참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맞닿았다. 진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속삭였다. 당신 따뜻하네요. 선영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감쌌다. 서로의 피부에 체온을 남기고 움직임 사이마다 조심스럽게 숨을 얹었다. 욕망이 아닌 존중과 그리움으로 이어진 그 밤은 아주 조용히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리고 한밤중 진호는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선영은 그 품 안에서 속삭였다. 이런 밤 참 오랜만이에요.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창밖에선 아직도 빗소리가 흘렀지만 그 밤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첫 번째 새벽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진호의 침대 위, 선영은 한 손으로 이불 끝을 조심스레 끌어당기며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는 여전히 자고 있는 진호. 고요한 숨결, 가볍게 이마에 떨어진 흰 머리카락 한 올. 그 모습은 낯설고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 사람 품 안이 왜 이렇게 편하지? 이불 밖으로 발끝이 닿는 순간 현실이 스르르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겼고 주방으로 나가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때 진호가 방문 틈으로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셔츠 하나만 걸친 채. 깨우지도 않았는데 햇살이 깨웠어요. 그리고 머쓱해서요. 진호는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후회해요? 아니요. 하지만 무섭긴 해요. 진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조금 더 단단히. 그날 오후 선영은 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 젓가락질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딸은 가만히 엄마를 바라보다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응? 그냥 얼굴이 좀 다르다. 누구 만나? 선영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냥 아는 분이랑 밥 한 번 먹었어. 응? 누구? 그 가구점 사장님. 내가 아는 그분. 딸의 표정이 확 굳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술은 꾹 다물어졌다. 그 나이 차이 나는 분이랑요? 엄마, 진심이에요? 선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처지라는 걸 느꼈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잔데 그냥 그랬어. 그날은 그 사람이 혼자 두고 싶지 않게 보였어. 딸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한편 진호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형님, 요즘 집에 가정부분이 자주 계시다던데요? 혹시 무슨 사이세요? 거래처 후배의 농담 반 진담 반.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진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자꾸 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영은 휴대폰을 열고 한참을 망설이다. 진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딸이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놀란 눈이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 당신 딸이 놀란 만큼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설렐 줄 몰랐습니다. 근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붙잡고 싶네요. 선영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 꺼진 방 안에 조용히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서 한참 떠나지 않았다. 그날 진호는 오래된 옷장 속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다. 회색빛이 도는 수트에 하얀 셔츠, 잘 다려진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살짝 떨렸다. 작은 선물 상자 하나, 그 안엔 진주 귀걸이 한 쌍. 화려하진 않지만 선영의 귀에 어울릴 법한 잔잔한 광택. 그 여자분 오늘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분의 가족이라면 마주해야죠. 진호는 택시를 타고 선영의 집 앞에 섰다. 그 시각
선영은 식탁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누구세요? 박진호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예상보다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정장에 단추까지 채워 입은 모습에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와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들이 먼저 물었다. 지금 저희 엄마랑 사귀세요? 네.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경솔하지 않으려 고민 끝에 왔습니다. 딸은 말없이 진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진짜야? 응, 엄마도 사람이야. 그리고 여자로서 마음이 움직였어. 미안하다. 그 순간의 정적. 진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한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젠 그분 삶에 책임지고 싶은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세월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딸의 눈가가 흔들렸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 선영이 살며시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원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만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진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창가에 앉아 진호가 놓고 간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작은 진주 귀걸이, 그리고 손편지 한 장. 늦은 나이에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게 조금은 어색했지만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는 소리 없이 웃었고 귀걸이를 조심스레 꺼내 귀에 걸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제 나도 한 여자로 살아보려고 해요. 계절은 한 바퀴 돌아 다시 봄. 거실 창문 너머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진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거기 앉아 있으면 또 감기 들어요. 그 등바지도 차갑고 당신이 감기 들면 걱정이지만 내가 감기 들면 그냥 잔소리만 듣더만. 선영은 피식 웃으며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풍경은 누가 보기에도 부부 같았다. 그렇다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무슨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날 이후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뿐.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돌았고 저녁이면 TV 드라마를 나란히 봤다. 밤엔 서로 등을 맞대고 자는 게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졌다. 선영은 종종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 집에 일하러 온 건지 살러 온 건지 헷갈렸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집이네요. 당신이 있으니까. 진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곤 했다. 그게 이 남자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선영의 딸과 아들이 함께 놀러왔다. 딸은 주방에서 진호가 생강차를 데우는 걸 지켜보다 말했다. 이젠 진짜 우리 아빠 같아요. 나이 차이는 나도 아는데 엄마가 편안해 보여서요. 그래서 그냥 좋더라고요. 진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의 분위기는 가족과 다름없었다. 밤, 진호는 선영과 나란히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기억나요? 처음으로 같이 밥 먹던 날. 내가 당신한테 계란 프라이 해줬던 날이요? 응. 그때 난 몰랐어요. 그날이 이렇게 큰 시작이 될 줄은. 선영은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난 그날부터 매일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포개지던 그 밤, 창밖의 봄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말없이 따뜻해지는 그런 봄날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숨결과 체온을 나누는 일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이번엔 누구의 허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